게임 때문에 우리 갑자기 성장할 거야 이런 건 없었지만 올팜 열풍 안에서 일종의 실험을 해본 거죠. 이것도 우리도 될까? 혹은 우리 이용자들은 이거에 관심을 가질까? 일종의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스탠딩의 정지혜. 이성봉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저희 아스쇼는 늘 IT 그리고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뭔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 옆에 훈남 기자 이성봉 기자님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가 뭐죠? 오늘은 이커머스 속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올해 이커머스들이 플랫폼 안에다가 게임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게임에 빠졌다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동구매 플랫폼 올웨이즈가 크게 흥행하면서 그런 유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올웨이즈 안에 올팜이라는 농장형 미니게임이 맞아요. 생기고 나서부터 게임을 만드는 커머스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커머스들도 게임을 해볼까 고민하는 것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이커머스들의 게임 사랑이 좀 많았구나. 과연 이게 이커머스 시장에 혹은 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커머스 안에 게임을 넣은 서비스가 뭐가 있죠? 꽤 많았는데요. 올웨이즈가 일단 제일 알려졌죠. 네. 올팜이란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저희 텐데, 기자님도 많이 하시죠. 네, 저랑 이제 마팜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오늘의 집도 게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인 팔도강, 그 다음에 이마트24 안에도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그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팜이랑 제일 비슷한 게 컬리의 마이컬리팜. 예,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컬리에서도 게임을 만들었고, 미묘하게 게임 방식은 다 다른데, 대부분 보상형 게임,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우리 상품 중에 어떤 걸 드려요가 많았고, 자주 접속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있었고요. 조작 방식도 굉장히 단순한 것들, 그냥 클릭만 하거나 지뢰찾기보다 훨씬 쉬운 그런 아주 단순한 게임들을 커머스들이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앞다퉈서 이렇게 게임을 도입을 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커머스 우리 앱에 더 많이, 그 다음에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올웨이즈가 잘 되는 거를 보고 저거 뭔가 되는 건가? 이런 커머스들이 많았던 거고요. 실제로 올웨이즈 데이터를 보면 이용자 수가 진짜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신규로 올웨이즈 다운받은 분들이 220만. 진짜 많이 받긴 했네요. 네, 작년에만 그랬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만 봐도 신규 설치 수가 480만 회. 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2배. 그러니까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 다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하는 MAU도 계속 늘었어요. 작년 9월에 36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1월에 100만 명을 넘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뒤 4월에는 200만 명을 넘기고, 그 지난달 기준으로 280만 명. 그러니까 진짜 가파르게. 진짜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커머스가 진짜 시장 경쟁이 치열한 너무 치열하죠. 곳인데 여기서 혼자서 뚫고 올라가는 이용자 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게임 덕분인가? 이커머스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알기로 올웨이즈가 그 쿠팡하고 컬리를 뛰어넘은 데이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제가 데이터를 그냥 가끔 이제 들어가서 많이 봅니다. 모바일 인덱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보는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쿠팡과 컬리랑 비교하기에는 아직 작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데이터상 훨씬 뛰어넘는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월 평균 사용 일수가 한 달에 이제 며칠이나 앱 접속했느냐 이건데, 올해 10월 기준, 지난달 기준으로 쿠팡이 15일, 컬리가 한 6일 정도인데 올웨이즈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데요? 3일 중에 이틀은 올웨이즈를 앱을 킨다는 거죠. 그리고 쿠팡보다 5일 이상 더 이용한다는 거고, 올웨이즈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14일 정도로 쿠팡이랑 비슷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나서
20일까지 된 거. 사용 시간으로 보면 더 차이가 나요. 사용 시간은 월 평균 사용 시간, 한 달에 몇 분 동안 그 앱에 머물렀나 보면 10월 기준으로 컬리는 48분, 쿠팡은 120분인데 오레이즈는 566분. 오, 어머, 쿠팡의 5배. 네, 그쵸. 아주 격차가 크고 거의 5배 가까이 쿠팡보다 오레이즈에 더 머무른다는 거고 컬리랑 비교하면 그냥 10배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어떤 거래 뭔가 산다 이거보다는 게임 덕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컬리가 게임에 넣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이게 컬리가 가장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컬리도 게임을 넣으면 좀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이커머스마다 효과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컬리 측에다가 물어봤는데 컬리 측에서는 방문 횟수를 늘리려고 우리가 했다. 뭐 그리고 상품을 한 번 더 노출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용자 수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컬리는 상장 도전을 했다가 조금씩 미뤄지면서 좀 초조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 같고요. 뭐 데이터를 보면 컬리가 MAU가 작년 7월 정점이었고 계속 좀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 와중에 마이컬리팜이라는 게임을 낸 건데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컬리의 게임으로 컬리 이용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데이터상 보이진 않았고 컬리 측에 따르면 2달 만에 뭐 40만 명의 이용자가 게임을 했다. 네. 뭐 그 중에 1만 명이 우리의 상품, 작물, 농작물을 네.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MAU가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용자 수가 늘진 않았고 그러니까 8월에 319만 명이었는데 9월에 315만, 10월에 310만. 뭐 소폭 하락이지만 이 정도 등락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게임이 상승시키진 못했고 원래 컬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게임을 한번 접속해봤다, 이용해봤다. 요 정도. 정확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저는 컬리를 많이 써봤어요. 네. 지금도 요즘도 많이 쓰고 오늘도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네. 저희가 게임은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하다가 점점 흥미가 떨어져서 게임은 뭐 자주 들어가도 게임은 전혀 클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되게 효과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게임이 있대. 게임 때문에 컬리 깔아볼까? 이런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그쵸. 뜻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다른 이커머스들은 어떨까요? 컬리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를 보면 뭐 그립 같은 곳은 또 그렇게 큰 성장은 없었고 네. 또 오히려 MAU는 더 떨어지는 데이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의 집도 오늘의 집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를 좀 타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가 여전히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여전히 이어졌고요. 게임이 영향은 없었고 이마트24가 게임을 추가한 게 좀 화제가 됐었지만 잠깐 늘긴 했어요. 한두 달 정도 반짝 인기가 있었지만 다시 감소했고요. 어쨌든 게임 때문에 갑자기 성장했다 하는 커머스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올판은 그렇게 잘 됐는데 왜 다른 데는 안 될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컬리에 게임 생겼다고 갑자기, 와, 나도 게임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커머스들도 이거를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게임 때문에 우리 갑자기 성장할 거야. 이런 건 없었지만, 올팜 열풍 안에서 일종의 실험을 해본 거죠. 이것도 우리도 될까? 혹은 우리 이용자들은 이거에 관심을 가질까? 일종의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는 광고 수익 모델 같은 걸 붙일 수 있는데, 트래픽을 이용해서 광고 모델을 한번 붙여볼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신규 이용자 모집, 뭐 이런 것들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른 데가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건 그 앱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특성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말하면 오레이즈 앱을 깐 분들과 컬리, 쿠팡, 이마트 앱을 깔고 이용하던 분들의 목적이 조금 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올팜은 왜 이렇게 잘 되겠을까요? 올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게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게임 방식이 진짜 단순해요. 일단 단순해서 그냥 그 작물에 비료 주고
물 주고 그러면 작물이 자라나고 다 자라면 이제 수확하죠. 게임 보상이라고 네. 하죠. 이게 거의 매일 한 160만 명 정도가 저 그 160만 명 중에 우리 감기금 깨는님도 있어요. 벌써 저도 있고요. 고구마랑 파랑 받았다고 받으신 거 있어요? 저는 바나나를 받았어요. 바나나를 받았고 강기묵 기자님도 합한 관계예요. 다들 농부구먼. 예. 네네. 매일매일 서로 물을 주고 있는 관계이고 예. 돈독하네요. 네. 오레이즈가 한 이 방식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이제 게임적 요소를 활용해서 재미를 부여하고 이제 고객과 관계를 만드는 내 중점을 만드는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의 재미, 관계 맺기를 통해서 앱 이용자를 늘리는 이 방식을 올팜이 잘 활용했다. 그래서 잘 됐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어떻게 올팜만 잘 되는데? 네. 그쵸. 올팜에 무엇이 달랐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게이미피케이션 특징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하고,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보상 하고, 중요하지.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 여기까지 요 세 가지를 크게 특성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커머스들이 내놓은 게임 중에 재미가 월등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단순하다면서요. 그쵸. 단순 반복, 쉬운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주느냐, 요 정도인데, 그래픽 차이 얘기는 그래픽 차이 말하는 것도 웃기고, 그쵸. 그런데 재미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건 그렇고, 어떤 시점에 보상해 주느냐. 내가 이 게임을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요 정도 하니까 받더라. 이게 동기부여를 계속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의 보상과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처음에는 이거 게임하면 뭐 준대 이렇게 사실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요 동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해요. 근데 그게 몇 주, 짧으면 한 2, 3주, 길면 막 2개월, 3개월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지치거든요. 지치죠. 네, 매일매일 들어서 뭔가 그냥 하나 사먹고 하는데 말지 이렇게. 게임도 재미도 없는데 이거 계속 하라고?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관계를 잘 맺도록 해주면 그걸 유지할 수 있다.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올팜 이용자 급조한 건 그 게임 안에 그런 방식, 게임 조작 방식이 아니라 관계라고 저는 보는데, 올팜에서 보면 초대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초대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으면 보상을 주고, 초대만으로도 보상을 계속 주거든요. 물을 더 많이 준다거나, 비를 많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다음에 마팜을 맺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방금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누구랑 마팜했어, 우리도 마팜할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하는 기능을 잘 만들었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생각난 게임이 있는데 카우 클리커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랑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도. 카우 클리커가 뭔데요? 카우 클리커가 뭐 아는 분들, 게임 업계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2010년에 나온 게임인데 이안 보고스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워싱턴대에서 이제 영화 미디어 학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간단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냥 소를 클릭하는 게임. 그래서 카우 클리커예요? 네. 그냥 소를 클릭하면 소가 울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만 클릭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게임. 보상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점수가 올라가요. 그게 전부예요. 소를 클릭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전부인,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임인데, 이 게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왜? 5만 명이나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게임이 흥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친구 초대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를 클릭하면 소가 우는 거 외에는 없는데, 친구를 초대하면 소를 조금 더 클릭할 수 있어요. 클릭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친구를 초대하면 더 클릭할 수 있어요. 그럼 소가 더 울고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보상해주는 건 없는데, 클릭을 더 많이 하고 싶어갖고 어떤 사람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익 모델이 생겨요. 더 클릭하게 하기 위한 것도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사실 만든 이 제작자는 소셜 게임이라고 하죠. 이런 관계 맺는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걸, 이거 약간 조롱하고자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재밌지 않아도 관계 맺는 걸로도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한 게임. 그럼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잘 들었는데, 그런 방금 말씀하신 특성들이 이커머스 내에 게임 효과랑 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 이커머스가 어떤 타깃을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느냐, 소셜 게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소셜 게임과 잘 맞느냐가 중요한데 마팜이라는 초대 기능과 always라는 이커머스의 상품 구매 방식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팜은 always는 공동구매 플랫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을수록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마팜의 형식과 시너지를 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수록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아무래도 게임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한테 광고를 보여주고 상품 구매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관계 맺는 기능에 영향을 쏟은 거는 계속 트래픽을 올려서 광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always는 최저가 전략을 네. 늘 쓰는데 수수료도 정말 낮은 편에 속하고 맞습니다. 업계에서 그리고 올팜 최저가 전략이기 때문에 앱테크 나 약간 짠테크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또 접속하기도 해요. 싸게 사고 싶은 분들. 게임으로 혹은 always 안에서 뭔가 더 싸게 혹은 사람들과 모여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큰 사람들이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맞는 게임이 맞았던 거고요. 근데 다른 커머스들, 컬리나 다른 커머스들은 이미 이 앱을 접속할 때 뭔가 사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나는 컬리에서 뭔가 컬리가 큐레이션 해주는 상품들이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는 사고 싶어. 이미 구매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게임을 제시하는 거는 의미가 사실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나 물건 사고 빨리 나갈 건데? 라고 하는 분들의 게임 제시는 조금 다른. 그래서 게임이 먼저 올팜은 always는 게임이 더 앞서 있고요. 구매보다. 그래서 게임 접속을 많이 하는 거고 컬리나 쿠팡은 구매 의지가 더 큰 사람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게임의 효과가 비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게임이 잘 되는 건 알겠어요. 뭐 그래서 방문자 수도 많고 활성 방문자 수 많고 이거 다 좋은데 일단 거래액도 올라야지 좀 좋은 거잖아요. 거래액은 오를까요? 그러니까 커머스는 결국은 물건을 팔아야 네. 하는데 always 거래액은 계속 늘어나긴 했어요. always는 올해 투자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월 거래액이 400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혁신의 숲 데이터를 보니까 거래 건수가 작년 9월에 19만 건이었는데 올해 2월에 84만 건으로 올라갔어요. 많이 늘긴 했네요. 그리고 올해 7월에는 204만 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건수도 계속 늘긴 해요. 그러니까 이용자 수, MAU가 늘어나는 만큼 구매 건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도 이런 데이터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커머스들이 이 게임과 거래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는데 한 커머스 업체에다가 제가 물어보니까 별도로 게임과 구매 관련 데이터를 쌓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쌓고 있지는 않고 그러나 어쨌든 게임 이용자가 많아지는 것이 상품 구입과 어느 정도 강한 상관관계는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로 증명되진 않았으나 아직 always 하나의 사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always의 이용자 타겟과 게임의 특성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게임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성과들을 상품 구매로까지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쓰는데 넛지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게 사실 중요해요. 무엇을 사고 싶어 하지? 지금 무엇을 살 게 있지? 그거를 넛지를 통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이제 하죠. 그거를 이제 찔러보는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 올팜 안에 그런 기능도 있어요. 검색을 하면 이제 물을 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검색 데이터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냥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비 데이터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그렇게 이용자들의 구매를 예상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always는 상품 광고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 광고도 계속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상품을 클릭해 보았느냐 이런 데이터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사실 중국의 핀더더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핀더더가 이 방식으로 이용자 수가 7억 명을 넘겼거든요. 네, 이미 중국 탑3 이커머스가 됐고 매출 상승률도 웬만한 중국 이커머스들보다 굉장히 높아요. 올해만 봐도 알리바바, 뭐 징동닷컴이 탑3인데 네. 얘네보다 배로 매출 증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실제로 이런 게임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게 실제로 구매랑 연결되는 매출로도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게임을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광고도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쵸. 광고가 사실 핵심인데 그쵸. 네. 광고 비즈니스가 오레이즈의 핵심 수익이다라고 오레이즈가 직접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 다른 이커머스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물건을 파는 게 이커머스 핵심이라고 다들 생각해 왔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광고 매출도 그 정도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핀더더가 보여줬고 오레이즈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이용자 수가 거래가 증가랑 그 다음에 광고 수수료 매출이 같이 커지다고 볼 수 있는데 오레이즈가 우리가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이건 미미하고 광고로 버는 게 더 많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핀더더는 더 심하게 광고 매출이 80%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 되게 비중이 높네요. 네. 게임을 통해 트리플을 만들고 광고로 돈을 번다 라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다른 지금 앱들도 많이 하는데 뭐 당근마켓, 토스 얘네는 본격 커머스 앱이 아닌데도 트래픽을 올려서 광고를 보여주고 사실상 이것과 더 가깝다. 이거 커머스랑 비교하기보다는 그런 이용자를 모아서 광고로 수익을 얻는 것과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거래로 매출 키우는 게 사실 이커머스의 굉장히 어떤 방식인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일반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랑 좀 비슷해 보인다? 그쵸. 그래서 오레이즈가 커머스로 돈 번다라고 하기보다는 거래로 돈을 벌 생각이 있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수수료가 이미 낮아요. 3.5%인데 3.5%는 정말 낮은 거거든요. 거의 일반적인 커머스의 절반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수수료가 낮으면 팔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마존이 초기부터 했던 전략이 정말 싸게 팔겠다. 우리는 여기서 돈을 벌지 않아. 아마존이 그렇게 하고 다른 데서 돈 버는 클라우드로 돈을 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돈 버는 걸 했는데 지금 핀더더가 그렇게 했고 오레이즈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커머스다.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간단한 것 같고요. 게임은 그 광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스커버리 커머스라고 이제 정의를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다가 상품을 보여주는 거죠. 상품을 발견한다. 이런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살 물건을 발견하고 팝업 창을 통해서 구매 유도하고 근데 이런 방식이 물론 한계가 있다고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자제품이나 고가 브랜드 상품 같은 거를 갑자기 팝업 창이 떴다고 구매하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이죠. 고맥락 상품 같은 것은 잘 사지 않고 고가녀 상품 같은 건 많이 잘 사지 않고 그래서 오레이지의 상품군도 구성도 대부분 보시면 농수산물, 생필품 내가 늘 생각했던 이거 살까? 나 이거 다 떨어졌는데 생각하다가 이 팝업이 뜨면 사게 되는 거죠. 그 전자제품은 그렇게 사지 않기 때문에 다 비교해보고 제일 좋은 걸 사기 때문에 저가녀 상품 중심으로 오레이지가 그래서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좀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높은 이커머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고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게임에 의존한다는 거는 게임이 없으면 이 플랫폼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커머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 사라지면 이 앱에 접속할 이유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컨텐츠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이 게임이 계속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광고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게임은 사실 컨텐츠라고 보면 컨텐츠의 흥행이라는 건 굉장히 단기적이기 때문에 올팜을 사람들이 평생 할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게임 아무리 잘 만든 게임도 지속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오레이즈 데이터가 최근에 약간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한두 달 사이에 오레이즈가 진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올팜 이용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부분 이용을 한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저도 아까 바나나를 네. 수확했다고 했는데 2달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쳐요. 2달 동안 매일 들어가서 물을 주는 게 굉장히 지쳐서 앞으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은 이게 재밌지 않기 때문에 마팡을 맺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관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게임 혹은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 오레이즈가 새로 게임 하나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 잘 안 됐어요? 됐고, 그러니까 오레이즈에서 이제 올팜 후속작으로 올마트라는 걸 내놨어요. 이거는 이제 편의점, 이제 마트 운영하는 게임인데. 귀여울 것 같은데, 되게. 예. 저도 또 한 달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그 매장 관리하고 더 정신없고 더 바쁘고 할 게 많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게임으로 트래픽을 높여야 되니까 게임을 또 만들었는데 2개월 만에 종료했어요. 되게 짧게 했네요. 네. 그리고 올팜과 같은 파급력은 사실 없었죠.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게임 인기가 뭐 게임이 별로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규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이커머스에서 보상형 미니게임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업체들이 계속 게임을 만드니까 이거 게임 아니야? 너네 왜 규제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국내 한 7개 이커머스 업체에 네. 시정 요청 공문을 게임위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너네 규제 받아야 돼 라고. 이제 등급물 분류, 그러니까 게임 등급이 다 있잖아요. 몇 세 이상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받아라 라고 했는데 물론 그 기업의 명단을 밝히진 않았는데 이제 업계에 알려진 거는 뭐 올웨이즈가 그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 사실 거기서 등급물 규제를 받는 것 중에 핵심은 조작 요소. 게임 조작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뭐 그냥 출석 일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거나 뭐 클릭하는 거 요 정도는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무언가 조작하는 게임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게임물로 보고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팜이 싹 개편됐어요. 조작 요소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게임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올팜 안에 게임이 또 있었거든요. 그 안에 게임 뭐 예를 들면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이제 클릭하면 떨어지지 않게 더 날아가요. 그리고 그 이제 미로 같은 걸 통과해야 되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적극적 조작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동물 얼굴이 막 일렬로 떨어지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물들을 이제 터치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공문 발송했다라고 기사가 난 이후에 다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올마토도 그 시점에 없어졌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 요소가 다 빠진 정말 단순 게임만 남아서 이게 이용자 증가가 정체된 거에 영향을 있을 거고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것도 제약이 이제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속사정은 잘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성모님이 보기에 이 게임 중심의 이커머스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이게 게임이 제재가 사실 크긴 했는데 그걸로 정말 단순한 게임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커머스에 게임을 넣으면 돈이 될까 이렇게 주제를 잡고 기사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오리지 얘기만 했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컨텐츠 기반으로 돈을 버는 이커머스 얘기를 한 거고 게임이 제재로 더 게임을 만들기가 어려워졌을 거예요. 굳이 해. 아까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오히려 관심을 더 이제 덜 할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사실 게임이라기보다는 컨텐츠라고 보고 이제 앱에 머무르게 하는 게 컨텐츠니까 이제 규제가 조금 덜한 컨텐츠를 드리려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레이즈 안에 쇼핑 컨텐츠도 있거든요. 그건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있어서 그런 영상 컨텐츠를 넣거나 아니면 웹툰 서비스도 시도하려고 지금 웹툰 쪽에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할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많이 라이브 커머스도 넣을 수 있고 이런 머무르게 하는
요소들을 더 많이 넣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컨텐츠들을 만든다는 의미고,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영상은 영상대로, 웹툰은 웹툰대로 저작권 등에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계별로 어려운 복잡한 생리를 좀 풀어내고 제휴를 맺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조금 고도화해서 잘 하는 게 이 컨텐츠 중심으로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커머스의 역량이 될 거라고 보고, 올웨이즈가 그거를 그동안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과제들을 좀 풀어나가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시장 플레이어들과 그냥 웹툰, 영상,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면 그걸 또 잘하고 있는 또 업체들이 있어요. 그들과 경쟁해서도 살아남아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가 몰랐던 얘기도 있고 이 업계의 속사정을 잘 취재를 해서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어쨌든 올해즈 응원해요. 저는 올팜을 안 해봤지만 네. 저희 기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친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잘 하시길 바라겠고,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성봉 기자님이 잘 정리를 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2주간 새로운 공간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다음 방송부터는 저희가 다시 스튜디오로 컴백을 합니다. 댓글 보니까 정재 기자 안방 갔다 그랬나? 아, 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여서 좋다. 네, 저도 가끔 이런 외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도를 함께 해주신 네. 성봉 기자님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 아니죠. 원래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선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